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정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남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의 링크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남성,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됐습니다.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존의 촬영용 인공지능 비서, 당연히 자율주행이겠죠?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언제 전해졌었느냐? 원래는 CES 2019에서 시제품이 공개되면서 이슈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의 이슈에서는 반응이 약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움직여줬다라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 따르면은 동사는 아마존의 차량용 인공지능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상반기에 출시해 7월 전에 상용화 시킬 것이라는 전망, 기대감으로 이슈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번 2분기에서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데 상한가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시장의 위기에서도 항상 단독으로 강세를 보이는 테마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율주행이고 그 중에 중심이 남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4월 말에서 5월로 이어지는 하락장에서 강세를 보인 것이 바로 그래핀 테마라는 겁니다. 시장이 하방으로 움직일 때 유일하게 상방의 흐름으로 스트레이트로 길게 강세를 이어간 게 바로 그래핀 테마 9길 재지라는 것이죠. 9길 재지가 유일하게 대장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 종목들은 따라가는 흐름을 보였지만 9길 재지 5.5배 550%만큼의 이펙트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은 상부 2연상 수준까지 갔지만 윗골이 달고 장대 음봉으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LMS 첫 상한가 이후 바로 장대 음봉으로 전환했죠. 세미시스코도 마찬가지고 크리스탈 신소재, 대창은 2연상을 기록했었네요. 2연상 기록 후 세 번째에서 무너졌고 솔루에타도 마찬가지고요. 오리엔트 전공도 3연상 가까이 갔다가 오늘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했습니다. XINC도 마찬가지죠. 연속된 상승을 보였다가 첫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하한가에서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9길 재지를 비롯한 후발주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시세가 이탈됐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이제 새로운 테마로 시세가 옮겨가는 것인데 새로운 테마가 오늘 두각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어떤 테마요? 바로 오늘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남성이라는 것이죠. 아쉬운 거는 남성을 제외한 나머지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은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국테크놀로지, 에이스테크, 팅크웨어, 파인디지털, 에이테크 솔루션, 대성엘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세코닉스, 한국단자 등이 있는데 그나마 4월 말에서 5월 이번 하락장에서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나마 좀 버텨주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회복세를 보일 때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추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미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다. 버텨준 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하필 또 5G 통신업계 쪽에서 합병 이슈가 있었어요. 아이즈비전이랑 파워넷 그리고 머큐리 이 세 가지가 묶여서 움직였고 그리고 또 별도의 테마로 넥슨 GT의 매각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넥슨 GT는 상한가 그리고 넷게임즈는 22%의 장대 양봉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넥슨 GT나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머큐리와 아이즈비전,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차기 주도 업종의 핵심 종목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성과 같이 병행해서 가느냐 아니면은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해서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어디서 보느냐, 지난 하락장에서 본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 하락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입니다. 지난 하락장을 복습해 봐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개의 구간이에요. 3개의 구간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난 10월 무역전쟁의 골이 급격히 깊어지면서 이때 어떤 종목이 움직였느냐, 기억나실 거예요. 대선 테마 황교안과 이낙연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맞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올해 초 들어서, 작년 말에서 올해 초로 넘어올 때 연말 윈도우 드레싱과 함께 다시 한번 무역전쟁 이슈가 우려감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우려감을 키우면서 하락했는데 이때 무엇이 움직였느냐, 수소차 테마가 꿈틀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시장 하락하는 시점에서부터 언제까지? 반등폭까지 1월 말까지 수소차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순탄하게 흘러오다가 3월, 2월 말에서 3월에 또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때는 무슨 이슈냐? 바로 대북 대화 결렬, 협상 결렬 이슈가 부각됐죠. 왜? 2월 말에 있었던 북미 대화에서 결과물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고 결렬이라는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대북 대화가 완전히 시장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관심 밖으로 벗어나게 되고, 이때 무슨 종목이 움직였느냐? 바로 시스템 반도체와 그리고 어떤 종목? 5G 통신 테마가 차기 주도 산업으로 낙점 받은 2개의 테마, 2개의 업종, 2개의 섹터,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쪽과 5G 통신 쪽이 크게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시장이 하락하던 그 시점부터 언제까지? 4월 중순까지요. 이때까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번 시장이 하락할 때 가진 테마들이 다 움직여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 하락 구간에서 이렇다 할 테마의 흐름은 없었어요. 품절주의 유행만 있었지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 업종의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겁니다.